충격적인 기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목소리, 그 냄새. 산불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한 마리 개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3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렌 박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국립공원의 산림 생태학자죠. 사계절 내내 산과 함께 살며 생태계 변화를 관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연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날 하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평범한 4월의 아침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산불 위험도가 높아졌고 저는 공원 북쪽 감시초소로 향했어요. 메인 게이트를 지나 차를 세우자 레인저 스티브가 다가왔습니다. 엘렌, 오늘부터 새 구조견이 배치됐어. 하람이라고. 한국에서 온 특별한 친구야. 차 창문 너머로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곧게 선 귀와 말린 꼬리, 그리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진돗개라니. 한국에서 들어본 적 있는 품종이었죠. 한국 군견 훈련소에서 넘어온 아인데 구조견 특별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대. 오늘부터 너와 북쪽 관측소에 배치될 거야. 갑작스러운 동료 발표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특히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한국에 대한 기억은 접어두려 노력했으니까요.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잘 해왔어요. 스티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부 지시야. 이번 시즌은 산불 위험이 특히 높대. 안전을 위해 하람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결국 하람을 차에 태웠습니다. 45분 동안 관측소로 향하는 길, 하람은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관측소에 도착해 장비를 내리는데 하람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산 쪽을 응시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를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뭐지? 뭐가 보여? 하람은 대답 대신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친숙함이었죠. 마주보는 하람의 눈동자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관측소의 장비를 정리하고 주변 생태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에도 하람은 조용히 저를 따라다녔어요. 다른 구조견들과는 달랐습니다. 시끄럽게 구는 것도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것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제 일을 지켜보고 있었죠. 해가 저물 무렵 노트북에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하람이 부드럽게 제 손을 코로 건드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문득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비슷한 노을을 바라보던 기억. 그리고 제 곁에 있던 작은 강아지의 모습. 하람.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하람은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던, 아니 잊으려 했던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불길한 징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일기예보는 평소보다 높은 기온과 강한 건조 기류를 예고했어요. 산불 위험도는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죠. 아침 일찍 무전이 왔습니다. 엘렌, 서쪽 40km 지점에서 화재 징후가 포착됐어. 바람이 너희 쪽으로 불고 있으니 주의해. 감시탑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희미하게 서쪽 하늘에 회색 연기가 보였어요. 하람도 그 방향을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듯 했어요. 오전 10시, 공원 본부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관측소 주의. 서쪽 화재가 빠르게 확산 중. 풍속 증가로 진행 방향 예측이 어려움. 대피 준비 바람. 급히 비상 가방을 챙기고 중요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산림생태학자로 일하며 여러 차례 산불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불길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쪽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무전기에서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북쪽 구역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 메인 도로가 차단됐어. 추가 소방 인력 요청 중. 북쪽 관측소 엘렌, 상황 보고해. 급하게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북쪽 관측소 엘렌입니다. 서쪽으로 연기가 보이고 있어요. 대피로는 메인 도로가 이미 차단됐어. 동쪽 임도로 나와. 구조팀이 산 아래에서 기다릴 거야. 창밖을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태양을 가리고 불길한 주황빛이 수평선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람은 계속해서 창가를 맴돌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동쪽 임도로 나가기 위해 차 키를 잡았지만 무전기에서 또다시 급박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든 북쪽 인원, 제자리 대기. 동쪽으로도 불이 번졌다. 반복한다. 동쪽 임도 사용 불가능.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서쪽과 동쪽, 양쪽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남쪽 역시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본부, 여기 북쪽 관측소. 모든 방향에서 불길이 보여요. 대피 경로가 없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렌, 제자리에서 대피소를 준비해. 내화 셔터를 내리고 산소 마스크를 준비해. 헬기 구조를 시도할 거야. 언제요? 바람이 너무 강해. 지금은 접근이 불가능해.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야 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관측소의 내화 셔터는 단기간의 보호만 가능했어요. 본격적인 산불이 덮치면 버티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산소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람이 문 쪽으로 다가와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엿보였어요. 저는 가방에 비상용품을 챙겼습니다. 물, 비상식량, 응급처치 키트, 그리고 무전기와 휴대폰. 이미 휴대폰 신호는 끊긴 상태였지만요. 관측소 안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내화 셔터를 내리고 틈새를 막았지만 열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니 주황색 불기둥이 나무들을 삼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목덜미에 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순간일까요? 숨을 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람이 갑자기 제 손을 물어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람은 계속해서 관측소 지하실 문 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지하 대피소.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오래전 만들어진 비상 대피 공간이었습니다. 하람의 인도에 따라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보였어요. 지하 대피소는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비상용 침대, 산소통, 그리고 오래된 통조림 몇 개가 전부였어요. 불길은 위에서 계속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속 천장을 통해 열기가 느껴졌고 간간히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죠.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무전기는 이제 완전히 끊겼습니다. 구조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산소통을 확인했습니다. 6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었죠. 그 이후엔 하람은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제 옆에 가만히 앉아 가끔씩 제 손을 핥아주었어요. 그 작은 위로가 놀랍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전등빛 아래 하람의 눈은 묘하게 빛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기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고 호흡도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여전히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때 하람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대피소 문 쪽을 바라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 돼, 하람. 밖은 위험해. 하지만 하람은 결연한 눈빛으로 문에 발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날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건 자살 행위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 질식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람의 본능을 믿기로 했어요. 알았어, 하람.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게. 대피소 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람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관측소는 이미 반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람만이 제 유일한 길잡이였어요. 하람은 망설임 없이 관측소 뒤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엔 평소엔 사용하지 않던 좁은 통로가 있었어요. 불길은 아직 이쪽까지 완전히 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로 가자는 거지. 통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듯했고 연기 때문에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하지만 하람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뒤돌아 제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불과 연기 사이로 작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산속 오솔길이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통로였습니다. 하람은 그 길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거의 숨이 막혀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시야는 흐려졌어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하람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강렬한 울음소리였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생존자 발견. 몇몇 소방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에 씌워졌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서 이쪽으로 왔어요. 믿을 수 없네요. 불길 한가운데서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실려나가는 동안 하람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람은요? 하람은 어디 있어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소방대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몰랐던 거겠죠. 들것에 실린 채 헬기로 이동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하람을 불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그 순간 멀리서 검게 그을린 하얀 형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하람이었습니다. 온몸은 그을음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람. 소방대원들이 놀란 눈으로 하람을 바라봤습니다. 하람은 곧장 제게로 달려와 제 손을 하였어요. 그의 털에서는 타는 냄새가 났고 발바닥은 화상으로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불길을 뚫고 나온 거예요. 믿을 수 없네. 소방대원의 말에 저는 하람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 곁을 지키던 작은 강아지.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아이. 하람. 내가 정말 그 아이니?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하람의 따뜻한 체온만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천장, 벽, 침대 시트까지. 모든 것이 하얗고 멸균된 듯한 냄새가 났어요.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엘렌, 들려요? 의식이 돌아왔나요? 희미하게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목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연기 흡입으로 폐에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심각한 화상은 피했어요.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하람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하람이 생각났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에 다시 쓰러졌어요. 하람은요? 저를 구한 개는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용감한 친구는 동물병원에 있어요. 화상과 연기 흡입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게 이야기를 하느라 난리예요. 불길 속에서 당신을 구출한 영웅이라고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람이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3일 후 상태가 호전되어 휠체어를 타고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람이 있는 동물병원으로 가고 싶었어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 부속 동물 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하람은 특별 케이지에 있었습니다. 발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몸의 일부는 털이 그슬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람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하람의 케이지 가까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니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수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박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람의 마이크로칩을 확인했는데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어요. 수의사가 건넨 서류를 보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람은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었어요. 한국 국방부 특수훈련견 프로그램 출신이었습니다. 생년월일, 훈련 내역,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록까지 모두 있었어요. 하람은 2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송됐네요. 국제구조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하람의 원래 태어난 곳이 진도라는 점이에요. 한국 남쪽 섬이죠. 진도.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이 있네요. 하람은 원래 진돗개 혈통 보존 프로그램의 일부였다가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구조견으로 선발된 경우입니다. 매우 희귀한 케이스죠. 수의사가 떠난 후 하람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진도에서 태어난 하람,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선발된 하람, 그리고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한 하람.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입양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원래 이름이 필요해요. 다음 날 양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저의 부탁을 들은 양어머니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가져오셨어요. 내가 언젠가 물어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단다. 여기 있어. 내 입양 서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찢어지고 바랜 종이에는 제 원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지수. 이게 제 이름이었군요. 양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5살 때 한국 전라남도 진도에서 왔어. 당시 너의 가족은 어려운 상황이었단다. 진도. 다시 한번 그 이름이 귀에 울렸습니다. 하람이 태어난 곳과 제가 태어난 곳이 같았어요. 믿기지 않는 우연이었습니다. 입양 당시 너와 함께 온 것이 있었어. 이것도 함께 보관해왔단다. 양어머니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었어요. 하얀 강아지와 작은 소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지수와 하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얀이. 그게 뭐지? 너의 강아지 이름이었대. 입양 직전에 잃어버렸다고 했어. 처음 몇 년간 내가 자주 울면서 찾았던 기억이 나는구나. 갑자기 흐릿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털의 작은 강아지, 함께 놀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순간의 기억. 공항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울며 하얀이를 부르던 제 모습. 하얀이. 하람. 설마.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람은 겨우 3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우연의 일치, 같은 고향, 그리고 이상한 연결감. 휠체어를 타고 다시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람은 여전히 케이지 안에 있었어요. 그의 눈을 바라보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람이 너야? 정말 너니? 물론 하람은 하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충성심은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그 강아지와 똑같았어요. 마치 하얀이의 영혼이 하람에게 깃든 것 같았습니다. 하람은 그저 조용히 제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진도에서의 어린 시절, 하얀이와 보낸 시간, 그리고 입양으로 잃어버린 제 정체성. 하람아, 너와 함께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을 것 같아. 퇴원 후 하람과 저는 콜로라도의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통나무 집이었지만 자연 속에 있어 평화로웠어요. 하람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고 저도 점차 회복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짧은 산책을 하며 서로의 존재에 의지했어요. 그날 오후 수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하람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 양호한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있네요. 수의사의 말투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람이 아픈가요? 아니요, 아픈 게 아니라 하람이 임신 중이에요. 약 4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람이 암컷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임신이라니요. 산불 현장에서 저를 구하면서도 뱃속에 새 생명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했죠? 하람은 계속 훈련소나 공원에 있었는데 훈련소 기록을 확인했더니 하람이 배정받기 전 진돗개 혈통 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된 교배가 있었다고 해요. 아마 그때 임신이 된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하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뱃속에 새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람아, 내가 임신 중이었어. 그런데도 나를 구하러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입양 직전, 어머니의 품에서 울며 떠나던 순간. 내가 떠나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빛. 상념에 잠겨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공원 관리소장 톰이 서 있었어요. 엘렌, 방해해서 미안해. 잘 지내고 있니? 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톰은 하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웅을 직접 보니 반갑구나. 이 친구 덕분에 내가 살아 돌아왔잖아. 톰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하람의 배경에 대해 더 알아봤어. 한국 대사관에서 정보를 보내왔어. 하람은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진돗개 중에서도 특별한 혈통이란다. 백두대간이라고 불리는 혈통이지.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중한 개라고 해. 받아든 서류에는 하람의 가계도와 역사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혈통의 진돗개는 오랜 세월 한국의 왕실과 관련이 있었고 특별한 직감과 충성심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보고 놀랐어. 하람이 태어난 곳이 내가 입양되기 전에 살았던 진도와 같은 지역이라더군. 톰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연결점이 있었어요. 그만큼 인연이 깊은 거겠지.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운명이라고 했을 거야. 톰이 떠난 후 하람의 가계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백두대간 혈통의 진돗개들은 대대로 한국의 중요한 순간들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령견으로, 한국전쟁 때 경계견으로, 그리고 현대에는 구조견으로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 구석에 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입양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아이옷, 종이 인형,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어린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저는 하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하얀이 1985라고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하얀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얀이는 제 어린 시절 반려견이었고 진도에서 함께 자랐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곁에 있는 하람은 같은 혈통, 같은 고향에서 온 진돗개. 하람이 조용히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살짝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새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넌 그냥 개가 아니야. 너는 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존재야. 손을 뱃속 아기들이 있는 곳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생명의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하람, 우리 함께 진도에 가볼까? 내 고향이자 내 고향이기도 한 그곳에.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제 뿌리, 제 정체성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하람과 그녀의 아기들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벽에 걸린 달력에 한국행 출발 예정일을 표시했습니다. 하람의 출산 후 안정기에 맞춰 올 가을로요. 처음으로 제 한국 이름 박지수를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박지수. 그래, 나는 박지수이기도 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일부가 서서히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람이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영혼의 일부를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하람이 출산했습니다. 5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셋은 하람처럼 하얀색이었고 둘은 황갈색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했고 하람은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돌보는 훌륭한 어미가 되었어요. 하람아, 넌 정말 대단해. 이 작은 생명들을 보세요. 애견 수의사가 와서 새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진돗개 혈통이라고 했어요. 수의사가 떠난 후 새끼들을 바라보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이구나. 하람이 불길 속에서도 저를 구한 그 힘이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나왔다는 김 영사와 진돗개 전문가 박사님이었어요. 박엘렌 씨,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 영사는 공식적인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에서 보낸 공문이었어요. 하람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람이 백두대간 혈통의 진돗개로 확인된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진돗개 혈통은 매우 희귀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한국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영사의 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하람과 새끼들의 혈통 보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저의 한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두대간 혈통의 진돗개는 현재 전 세계에 10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람과 그 새끼들은 이 혈통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진돗개 전문가 박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박 씨가 진도 출신의 입양인이라는 사실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것을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박 씨와 하람, 그리고 새끼들 모두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진도에 있는 진돗개 보존 연구소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 영사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도에서 보내온 특별한 자료입니다. 박 씨의 원가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정보였어요. 양부모님은 제 입양 과정에 대해 알려주셨지만 원가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제 가족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네. 진도군에서 특별히 조사했습니다. 박 씨의 외할머니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해요. 올해 92세이시지만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계시다니. 30년 이상 잃어버렸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박 씨의 외할머니 댁에서 오랫동안 진돗개를 키워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백두대간 혈통의 진돗개들을요. 하람의 조상들 중 일부가 그곳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라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였지만 어쩐지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하람과 새끼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잃어버렸던 과거와 정체성으로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새끼들이 충분히 성장한 2달 후로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 인사를 연습하며 제 안에서 점점 깨어나는 박지수라는 정체성을 느꼈습니다. 엘렌 박으로 살아온 30년의 시간과 잊고 있던 박지수의 5년이 하나로 통합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하람과 새끼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진돗개의 모성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성심과 용기.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이라면 제 안에도 그 DNA가 흐르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공원 관리소장 톰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 가는구나. 톰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 뿌리,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 이해해. 그리고 하람과 새끼들도. 네, 모두 함께요.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창밖으로 눈 내리는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한국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할 그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의 귀환이었지만 근원적인 무언가가 저를 반기는 듯 했어요. 하람과 5마리 새끼들은 특별 캐리어에 담겨 함께 왔습니다. 공항에는 김 영사와 진돗개 보존협회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지수 씨. 한국 이름으로 불리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안에 박지수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진돗개들은 특별 차량으로 이동했고 저는 별도의 차를 타고 진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진도까지는 KTX와 버스를 갈아타고 약 5시간이 걸렸어요. 저기 보이는 다리가 진도대교입니다. 섬으로 건너가는 유일한 다리죠. 차창 너머로 푸른 바다와 그 위에 놓인 웅장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숨이 멎는 광경이었어요. 이곳이 제가 태어난 곳, 제 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도는 예로부터 예술과 문화의 고장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이곳의 자랑이죠. 1000년 넘게 이 섬에서 살아온 개들입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며 진도 본섬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량이 굽이진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진돗개 보존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하람과 새끼들도 이미 도착해 특별 공간에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하람과 새끼들은 매우 귀중한 혈통입니다. 특히 하람의 용기와 지능은 진돗개의 전설적인 충성심을 증명하는 신뢰가 되었습니다. 연구소장 김 박사가 하람을 살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람은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요. 이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씨의 외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92세의 외할머니가 실제로 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준비된 차량을 타고 약 20분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이 있는 고즈넉한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곰솔마을입니다. 박 씨의 외가가 대대로 살아온 곳이죠.
지금은 외할머니만 남아 계십니다. 오래된 한옥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대문 앞에는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외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한옥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외할머니의 이야기로 하나둘 연결되었어요. 제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하얀이. 그 강아지가 있었지. 외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저와 하얀 진돗개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어요. 하얀이는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키워온 백두대간 혈통이었어. 내가 떠난 뒤에도 오래 살았단다. 그 아이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얀이의 혈통. 그리고 하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데리고 온 하람이 바로 내가 몇 년 전 진돗개 보존협회에 보낸 강아지의 새끼라는 거야. 외할머니의 말씀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람이 우리 집안의 강아지 혈통이었다니. 운명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진돗개 보존연구소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다른 한국계 입양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마이클 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 저도 한국계 입양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돗개 연구자가 되었죠. 마이클은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진돗개와 인연이 닿아 지금은 보존연구소의 국제협력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처럼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진돗개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니까요. 마이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람이 제게 해준 것처럼 진돗개가 다른 입양인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진도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한 시간, 하람과 새끼들이 고향에서 지내는 모습, 그리고 진돗개에 관한 깊은 이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마지막 날, 외할머니는 저에게 오래된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야. 그리고 이 목걸이는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란다.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지.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저의 정체성과 책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지수야, 넌 이제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야. 한국과 미국, 그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외할머니의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람과 저는 모두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두 세계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제8장 함께 새로운 길. 콜로라도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람과 새끼들 중 3마리는 진도의 보존연구소에 남겨두었고 2마리 마이너스 하얀 암컷 비라와 황갈색 수컷 둘이만 데려왔어요. 진도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산림 생태학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두 문화, 두 세계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박 씨, 오늘 강연 준비는 다 됐나요? 톰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국립공원에서 동물과 인간의 교감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하람과 둘이도 준비 중이고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과 자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찍은 사진, 진도의 풍경, 그리고 진돗개의 역사를 담은 책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야생동물 연구자, 공원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과 입양인 가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박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두 개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두 부분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하람과의 만남, 산불 속 구조, 그리고 한국으로의 여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진돗개의 타고난 충성심과 지능, 그리고 그들이 한국 문화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충성,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헌신이 그 핵심이죠.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입양됐어요. 진돗개를 키우면 저도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반드시 진돗개가 아니어도 돼.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항상 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야. 하지만 진돗개와 함께한다면 그들은 분명 너에게 한국의 정신을 보여줄 거야.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하람과 두리를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입양 가족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자녀들의 문화적 뿌리를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하람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진돗개를 통해 한국계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문화적 교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단계로 저는 공원 관리소 근처에 작은 센터를 열었습니다. 하람과 두리 그리고 비라가 낳은 새끼들이 그곳에서 교감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마이클 김과 협력하여 한국의 진돗개 보존연구소와 정기적인 교류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예상보다 많은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진돗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웠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고 있는 참전 용사들에게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하람의 침착함과 충성심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제가 산불 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요. 1년이 지나 하람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CNN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한국 방송국에서도 취재팀이 찾아왔어요. 진돗개를 통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외할머니가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92세의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구어 놓은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람센터에서 외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진돗개 이야기와 한국 전래 동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통역이 필요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에너지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지수야, 내가 이렇게 두 세계를 이어주고 있구나. 내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외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는 떠나기 전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진돗개 목걸이야. 원래는 주인만 착용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기르는 모든 진돗개에게 물려주렴. 상자 안에는 오래된 가죽으로 만든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작은 옥이 박혀 있었고 한자로 충과 의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글자는 충성과 의리를 의미한단다. 진돗개의 본질이지. 외할머니가 떠난 후 센터에는 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국제 진돗개 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되었고 매년 몇몇 아이들은 진도를 방문하여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람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센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새 진돗개들의 훈련을 감독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과의 교감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저를 구했던 그날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람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합니다. 콜로라도의 맑은 공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멈춰서서 먼 산을 바라봐요. 때로는 그곳이 진도의 산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하람아, 고마워.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하람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의 지혜와 충성심이 담겨 있어요. 센터로 돌아가는 길, 작은 수첩을 꺼내 한국어로 메모를 합니다. 오늘도 하람과 함께.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한국어로도 기록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되길 바라면서요. 문 앞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즐겁게 진돗개들과 놀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해요. 제 안에 있던 두 세계, 엘렌과 지수의 세계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람이 있었죠. 고마워 하람아. 덕분에 나도 나를 찾았어. 한국어로 속삭이자 하람이 부드럽게 제 손을 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